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이정명입니다. 오늘도 어른들을 위한 창작 동화 바다를 모르는 소년을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동화의 내용은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가 겪는 큰 세상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동화는 몇 차례 걸쳐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줄거리입니다. 유치원에 들어간 5살 수민이는 친구들이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자 기운이 빠져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민이가 막 잠이 들었는데 수민이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수민이에게 유치원 운동장보다 큰 바다를 보러 가자고 말합니다. 사실 그림자는 수민이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수민이도 바다는 보고 싶지만 내일 유치원에 늦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바다만 잠깐 보고 오면 된다고 말해서 수민이도 바다에 가기로 했습니다. 바다에 가는 길에 달님을 만나 이쁜 바다에 대해 듣기도 합니다. 수민이와 그림자와 달님이 바다를 향해 가는데 누군가가 막 달려옵니다. 그것은 코가 큰 도깨비, 콧개비였습니다. 콧개비는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냄새가 나서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코는 재미있는 이야기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민이는 그림자와 콧개비와 함께 바다를 향해 갔습니다. 아이들은 항구에 가서 조명이 화려한 배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 처음 보는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멋진 배를 보던 아이들이 배 안으로 들어가서 세발 까마귀를 만납니다. 그림자는 세발 까마귀가 선장의 모자를 쓰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수민이에게 선장의 모자를 씌웁니다. 선장의 모자를 쓰자 수민이는 5살 아이에서 10살 형아처럼 되고 그 배는 스르르 바다로 나아갑니다. 세발 까마귀는 걱정을 하면서 항해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부지런히 항해에 필요한 것들을 찾았지만 한 가지는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수수께끼 같은 그것을 아이들이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4장 실수로 배는 떠나고 수민이 일행을 태운 배는 소리 없이 항구를 떠나 주변이 온통 깜깜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몇 시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다행히 다른 바다를 비추며 바다 하늘 한가운데 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바다는 끝도 없이 넓은 비단으로 덮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배가 출항하면서 수민이와 그림자는 10살 소년이 되어 있었고 항해에 필요한 물건을 찾는다고 제법 소리를 내며 배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장실 밖 바다가 너무 신비하고 아름다워 수민이가 그림자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림자야, 와, 되게 멋있다. 바다가 아닌 것 같아. 그림자도 거들었습니다. 거봐, 바다에 오길 잘했지? 저쪽 좀 봐. 금빛이야, 금빛. 나 저기 가보고 싶다. 그러자 세발 까마귀가 말합니다. 얘들아, 저쪽도 여기하고 똑같아. 달빛이 환하게 비춰주니까 금빛처럼 보이는 거야. 그제서야 아이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바다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가 큰 소리로 달님에게 물었습니다. 10살이 된 수민이는 달님에게도 존댓말을 붙였습니다. 달님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바다 끝이 보이겠네요? 어디가 바다 끝이에요? 지금 보여요? 달님이 대답합니다. 수민아, 바다는 너희 학교 운동장보다 훨씬 커서 나도 잘 안 보여. 그렇지만 니들이 가면 나도 배를 비추며 따라갈 수는 있지. 수민이는 조금 실망한 듯이 물었습니다. 수민이가 바다 끝에 대해 물은 것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 끝이 빨리 보여야 내일 유치원에 갈 텐데. 그러자 달님이 막 웃기 시작합니다. 왜 웃어요, 달님?
그림자도 이해할 수 없어 물었습니다. 수민이는 이제 유치원에 못 간단다. 놀란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왜요? 너는 이제 10살이야, 10살. 선장님의 모자를 쓰면 나이도 먹고 영리해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수민이와 그림자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몸이 커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달님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항해 준비는 다 하고 나온 거지? 달님은 조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민이가 말 끝을 흐립니다. 그게 아니고 어쩌다가 그만 선장님의 모자를 제가 써버렸어요. 그래서 배가... 그럼 아직도 항해 준비도 안 된 거야? 정말이야? 네. 수민이가 힘없이 대답하자 달님은 몹시 걱정을 합니다. 그럼 선장님의 물건은 다 챙겼어? 그림자가 얼른 대답을 합니다. 네, 다 준비했어요. 그렇구나. 그럼 말해보렴. 빠진 게 있는지 보자. 수민이가 준비된 것을 자신있게 말합니다. 지도요. 그렇지. 나침반이요. 그럼 있어야지. 또 망원경이요. 준비를 잘하는구나. 그런데요. 대답을 하던 수민이가 달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못 찾은 것도 있어요. 정말? 뭔데? 어려워요. 달님도 아마 못 맞추실 거예요. 글쎄 말해봐. 수민이는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태양처럼 밝거나 뜨겁지 않고요. 얼음처럼 투명하나 차갑지 않고 달빛처럼 신비롭지만 보이지 않고 또 촛불처럼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고 또 있어요. 모래처럼 많지만 잡을 수 없는 것을 챙겨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배 안에 있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달님이 말합니다. 아이고 아이들아 너무 어렵구나. 고기 이름이나 바다 이름, 배 이름 같으면 생각이 날 텐데 나도 쉽지가 않네. 달님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림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아까 그것을 챙기지 못하면 배는 자꾸 흘러갈 텐데 어쩌나? 얘들아 까마귀는 아마 알 거야. 세발 까마귀한테 물어보렴. 까마귀는 그것도 우리들이 찾아야 한대요. 그렇긴 해도 금방 대답에 생각나지 않네. 그때 그림자가 말했습니다. 달님 그래도 걱정 없어요. 배 타는 게 이렇게 자전거 타는 것 같은데요. 후룸라이드보다 더 좋아요. 재미있어요. 애야 꼭 그렇지만은 않단다. 왜요?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바다에는 여러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이지. 누구 가족이요? 바다에는 바람도 살고 폭풍우도 살고 높은 파도도 살거든. 그리고 또 누가 함께 살아요? 고기도 살고 고래도 살고 문어도 살고 그리고 큰 배도 있잖아요. 그래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지. 그리고 어떤 때는 심술궂은 태풍도 지나가고 폭풍우도 있어. 달님이 폭풍이라고 말하자 수민이가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그림자가 나서서 물었습니다. 그때는 달님이 우리를 지켜주면 되잖아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나는 그런 날은 더 바쁘단다. 왜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이 몰려오면 배들은 집으로 빨리 가야 하거든.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줘야 하고 폭풍우도 빨리 바다를 건너도록 길을 비춰줘야 하거든. 아, 알았어요. 그래서 배들이 집으로 빨리 가는구나. 고맙습니다, 달님. 수민이가 얘기를 듣다가 고개를 꾸벅합니다. 달님이 물었습니다. 수민아, 왜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니? 배들한테 길을 알려줘서요. 나 어렸을 때도요, 우리 엄마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등불을 들고 있는 걸 보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때 까마귀가 하늘을 보며 소리를 냈습니다.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까마귀님, 뭐라고 했어요? 까마귀가 말합니다. 기러기들이 밤여행을 하는데 기운내라고 말했어. 기러기들이 뭐라고 해요? 고맙다고 하면서 멀리서 구름이 몰려오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 하네? 구름이요? 이쁘겠다. 그러자 까마귀가 말합니다. 구름이라고 다 이쁘진 않아. 왜요? 비를 몰고 바람을 데리고 오거든.
까마귀 말에 수민이가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도 새털구름, 양털구름은 예쁜데. 달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얘들아, 기러기들이 가면서 구름이 온다고 했으니까 빨리 항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힘이 들 수도 있어. 너희들은 이제 10살이 되었으니까 무엇이든 용감하게 할 수 있어. 달님도 같이 찾아주면 안 되나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런데 나도 이제부터 바쁘게 일해야 한단다.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배들을 보내야 하고 기러기들에게 길을 알려줘야 하거든. 제일 힘든 일은 몰려오는 구름들이 바다에 빠지지 않고 바다를 빨리 건너게 하는 일이란다. 네, 알았어요. 저희도 형아처럼 컸으니까 찾아볼게요. 그래, 세발 까마귀가 큰 도움이 될 거야. 달님이 아이들에게 말하자 그림자가 말을 합니다. 달님, 조금만 더 비춰주면 안 되나요? 별들도 아직 있는데. 뽀르퉁해진 그림자의 불평에 달님이 말합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지만 저 별들도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집에 가야 하거든. 내가 별들이 집에 갈 때까지 비춰줘야 해. 그렇게 말하고 달님이 서둘러 갑니다. 달님이 저만치 가자 수민이가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달님 고맙습니다. 수민이가 달님에게 인사를 하자 그림자가 나서서 말합니다. 수민아, 뭐가 고마워? 왜 안 고마워? 달님이 갔잖아. 바쁘시다고 하잖아. 그래도 그림자야,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우리가 형아처럼 컸는데. 아는데 우리가 아직 못 찾은 것이 있잖아. 달님은 틀림없이 알고 있을 텐데 안 알려주잖아. 아니야,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했어. 입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세발 까마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림자는 화가 조금 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했어. 아참 그림자야, 모르는 것은 자꾸 물어봐야 해. 누구에게? 저기 별이 있잖아. 별은 알 수 있을까? 그거는 모르지만 한번 물어보자. 아직 하늘에 남아있는 별 몇 개를 보고 수민이가 희망을 갖습니다. 저기 별아. 수민이가 큰 소리로 부르자 별들의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귀를 모읍니다. 나는 수민이라고 해. 선장님 모자를 잘못 써서 배가 움직이고 있어. 수민이의 얘기를 듣고 있던 별 하나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준비물을 찾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와, 어떻게 알았어? 아까는 아무 말 않더니. 아까 달님이 하는 얘기 들었어. 그림자가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너는 그게 뭔지 알아? 알려줘. 다른 것은 다 찾았는데 그것이 뭔지 몰라서 그래. 그걸 가지고 가야 한대. 그러자 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거는 아까 들어서 아는데 우리도 자세히는 몰라. 생각이 안 나. 태양처럼 밝거나 뜨겁지 않다는 것만 알아. 그림자가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알아. 그게 뭔지 몰라서 그러지.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배가 다른 길로 가는 것도 보았어. 별이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그림자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수민이가 별에게 물었습니다. 별아, 너는 어디로 가? 달님이 없어 어두운데. 그래서 더 어둡기 전에 달님의 뒤를 따라가야 해. 별의 얘기를 듣고 수민이가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때 그림자가 말합니다. 수민아, 너는 항상 인사만 하더라. 아무에게나 고맙다고. 그림자야, 아무나가 아니야. 아까는 달님한테 했어. 우리를 여기까지 비추어줬잖아. 그리고 이번에는 별에게 인사를 한 거야. 그림자가 물었습니다. 별은 길도 안 알려주는데 뭐가 고마워? 아니야, 별이 아까 그랬어. 뭐라고? 우리가 찾는 것을 못 찾고 배 타고 나가면 안 된다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고맙지. 그리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잖아. 나는 하나도 안 고마운데. 그림자가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합니다. 곱개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합니다. 그림자가 말합니다. 곱개비야, 너는 왜 웃기만 해? 우리는 화가 나는데. 안 웃었어. 그림자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곱개비가 말합니다. 나도 그 수수께끼를 생각해 보았는데 머리에서 빙빙 돌고 답은 안 나와. 그런데 재미있는 냄새는 나. 거기에서. 고마워, 곱개비.
수민이가 고맙다고 말하는 사이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작은 구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가 인사를 합니다. 작은 구름아 안녕? 어디 가는 거야? 작은 구름은 발이 빠른 바람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이제 큰 회색 구름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어서 집으로 가라고 알려주러 가는 길이야. 너희도 이제 그만 집으로 가. 회색 구름들은 성질이 사나워. 참 너희들 어린이들은 아직 어리니까 배 안에 어른이 있으면 빨리 집으로 가자고 말해.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형아처럼 큰데? 그래도 안 돼. 회색 구름은 혼자 다니지 않고 비도 내리고 바람도 함께 다녀. 그래서 큰 회색 구름은 무서워. 언제 와? 겁없이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지금 내 뒤에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빨리 가라 하잖아. 어른 선장은 어디 가셨어? 수민이가 말합니다. 이 배는 처음부터 어른 선장님이 안 계셨어. 그럼 누가 있어? 새발까마귀. 정말? 그렇구나.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작은 구름은 서둘러 길을 떠나갑니다. 작은 구름의 뒤에 대고 수민이는 인사를 합니다. 고맙다 작은 구름아 안녕. 그림자는 이제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작은 구름은 왜 고마운데? 그거 큰 회색 구름이 온다고 말하잖아. 그거는 아까 새들도 얘기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얘기하잖아. 알았어. 그림자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입니다. 네, 어른들을 위한 동화 바다를 모르는 소년에게 오늘은 제 4장을 소개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제 5장 환상은 폭풍 속으로 편을 보내드립니다.